키움티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학치료사 권예지입니다. 오늘은 키움티움 상담소에 네 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즘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생긴 고민들을 각자 말씀해 보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키움이는 부쩍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려요. 우리 애는 자꾸 꾀병을 피우고 친구랑 같이 안 놀고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우리 티우미는 저만 보면 배고프고 심심하다고 해요. 우리 애는 방금 한 말도 잘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언뜻 듣기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묶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행동의 이면에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깔려 있다는 건데요. 진부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상담센터를 찾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꽤나 간과하고 있어요. 간과한다는 말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꾀병을 부리거나 짜증, 고집을 피우는 이런 행동들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스트레스를 잘 볼 수 없었거나 다룰 수 없었다는 뜻이죠. 선생님, 저도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픽업 다니고 체질에 맞게 친환경 식단 짜서 새끼 다 챙겨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공부까지 시키려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아이 마음까지 돌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특히 요즘처럼 아이 한 명만 낳고 정말 잘 길러보고자 하는 가정이 늘면서 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와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의 학업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이런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6, 7살 때부터 선행 조금 해놓으면 영어 유치원 들어갈 수 있고, 영어 유치원 들어가 놓으면 초중고 입시 또 준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스펙 잘 쌓아놓으면 번듯한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계획과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꼭 박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학습지 깨작깨작 풀면서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하는 키우미 티우미에게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그 말, 머리 아파요, 배가 아파요, 짜증나, 몰라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지금 다뤄주지 않으면 선행이든 입시든 스펙이든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인간의 뇌 구조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의 뇌 구조는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층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고 젖을 빨게 하는 이 생명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뇌간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생성되는 2층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고요. 그 위에 생성되는 게 바로 대뇌 피질인데요. 대뇌 피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더라도 무너질 수 있듯이 우리 아이의 뇌가 발달할 때에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감정이 다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지학습 능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스트레스가 다뤄지지 못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이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진짜 잘 키우기 위해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부터 알아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룬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요. 이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 복잡해요. 더욱이 아동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성인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평소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 첫 번째는 먼저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마음이 불편해서다라는 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해서 병원을 데려가도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죠. 두 번째로 짜증나, 심심해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건데요. 이런 표현 또한 아이들의 감정 표현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상했는지, 또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우울해, 이러이러해서 무기력해 라는 섬세한 표현보다는 막연히 내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짜증나, 심심해 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이들의 우울은 성인들이 경험하는 우울과는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인들이 우울할 때에는 보통 일상생활 전반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은 특정한 어떤 일에는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고 그 밖에 힘든 일은 잘 겪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행동이 굼떠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이들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꾸 친구들과 떨어져서 지내려고 한다거나 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반대로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 우리 아이 마음에 감기가 걸렸구나 하고 하루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가 해야 할 일보다는 아이 마음을 궁금해 하셔야 해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별일은 없었는지, 요즘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키우미 티우미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 주시고 반응을 살펴주세요. 만약에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기분이 어땠다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 엄마 아빠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그게 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슨 놀이를 하고 놀아줘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동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다쳤을 때 응급실 찾아가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처럼 아이 마음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셨다면 아동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신 어머님, 아버님은 벌써 아이의 마음, 아이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키워드를 검색해 보셨겠죠. 그렇다면 벌써 준비되셨네요. 아이의 진짜 속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 아빠라면 우리 아이 마음건강 주치의는 바로 여러분이에요.